예전에 가나다 라마바사와 리베카, 얼마 전에 프로젝트 그룹 V2로 활동하던 양준일 기억하시나요? 저랑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제 그분 만나고 왔답니다. 아는 오빠랑 같이 갔었는데 그래도 가수인데 멋지게 하고 나오겠지 하는 상상을 무참히 깨고 티떼기에 반바지, 겉도 운동복에다가 웬 배낭에 운동화. 우직개입니다. 게다가 쌍꺼풀 수술까지. 허업. 예전 수프키바나 나의 신 유난을 만났을 때보다 더 충격이었죠. 허나 그래도 멋지더라고요. 같이 간 오빠와 그분하고 죽이 아주 잘 맞아서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지. 내가 아주 말도 못하고 왔네요. 뻘쭘하기도 했고 우리 핫술이 이야기도 해주고 울강아지 이름 핫술이라고 말도 해주면서 약간의 술과 삼겹살로 즐겁게 보내고 왔네요. 준일님은 술과 담배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술은 한 잔만 먹어도 뻗는다고. 그런데도 우리와 같이 술집에 가는 걸 보고서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네요. 어쨌든 준일님도 곧 앨범을 내셨으면 좋겠군요. 오빠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걸 아쉽네요. 거기 어떤 언니가 내가 선배랑 같이 올려다 혼자 왔다니깐 아쉬워 죽으려고 하더구만. 크크크. 역시 여자들이 많았죠. 크크크 갔으면 청일점이었을 듯. 크크 같이 간 오빠는 나이가 많아서 신윤아를 만났을 때보다 흥분되진 않지만 배가 항상 듣고 즐거워하던 노래의 주인공을 만나니 쏠쏠하군요. 초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일이죠. 5학년 땐가 4학년 땐가 잘은 모르겠지만 암튼 초등학교 때예요. 우연히 TV를 켰는데 굉장히 제 눈길을 끄는 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더군요. 자막에 도와줘요 큐핏이라고 적혀있고 바로 옆에 양준일이라고 나오더군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백댄서였는지 암튼 한 여자랑 몇 명의 댄서랑 나와서 뮤지컬처럼 춤을 추는 거예요. 손을 흔들면서 웃으면서 정말 어렴풋이 기억나네요. 한동안 잊고 살았었거든요. 지금 나이 23. 얼마 전부터 갑자기 그때의 기억이 나서 인터넷을 뒤졌다가 결국엔 여기서 양준일씨 카페를 찾게 되었네요. 그때의 느낌은 굉장히 신비롭고 충격이었다고나 할까. 뮤지컬 같은 춤동작, 신비롭게 느껴지는 미소.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이클 잭슨 같은 모습으로 이베카를 부르더라고요. 그때도 역시 전 좀 충격이었어요. 예전엔 그런 가수를 본 적이 없었기에 그 후엔 가나다라 마바사 부르는 모습 딱 한 번 보고 다음부턴 TV에 나오지 않아서 곧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땐 그 사람에 대해 딱히 물어볼 것도 없고 그래서 잊어버리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암튼 다시 여기서 양준일 씨를 찾게 되어서 참 기뻐요. 앞으로 더욱 좋은 음악 부탁드릴게요. 유년 시절의 흐릿한 기억을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저 중학생 때 선배 언니가 양준일님께 팬레터를 보냈는데 양준일님이 엄청난 선물과 사인 CD 브로마이드를 잔뜩 보내주셔서 이 시골 여중학교가 난리가 났었죠. 전 늦가을 친구랑 종로 지나가다가 대형 문구 앞에서 사인 행사하느라고 길 위에 덩그러니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있는 허접한 곳에 어린아이처럼 천진한 얼굴로 생글생글 웃고 있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사인 받으려는 사람도 거의 없고 춥고 천막이나 현수막도 없이 길에 앉아 있었기에 무표정으로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데 뭐가 그리 좋으신지 생글생글 맑게 웃으시더라고요. 대학생이 사인 받는 거 좀 웃기지 않느냐고 친구랑 센 척은 했지만 주춤주춤 지나갔는데 얼굴 작고 선이 곱고 위국빌 세련미 인상적이었어요. 사인 받을 걸 그랬어요. 91년 대학 졸업해였는데 남자 연예인에게선 매력을 전혀 못 느낄 때였어요. 그리고 아재이기도 했고요. 당시 TV에서 보고 처음으로 남자에게 매력을 느꼈었죠. 당시에는 저런 몸매의 소유자가 극히 드물기도 했고 훨씬 잘생긴 느낌 그리고 마이클 잭슨을 연상케 하는 무대 공연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어요. 그렇기에 고독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당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어요. 저도 좋으면서 주변에 언급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였으니까요. 아직도 기억하는데 마을버스 안에서 리베카가 흘러나오고 있을 때 한 여중생이 어머 어떻게 양준일 하고 신음내듯 하던 기억이 나네요.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TV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V2는 전혀 몰랐고요. 그동안 궁금했는데 잘 되는 모습 봤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의 동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양준일은 저보다 몇 살 많으세요. 저는 그가 가수가 되기 위해 한국으로 갔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의 노래는 들은 적은 없네요. 그는 정말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기에 저는 그가 지금 웨이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네요. 제 기억에 그는 고등학교 당시에도 스웨그가 있었어요. 그는 매우 옷을 잘 입었어요.
한국에서 그를 못 알아본 것 같아요. 그는 분명 시대를 앞섰던 것 같아요. 북한산으로 놀러갔다. 수영장으로. 요즘 V2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예전엔 리베카 등을 발표해서 인기를 끌었던 양준일 씨를 기억하는가? 그 형과 같이 갔었지. 북한산은 계곡물을 사용해서인지 참 물이 맑고 시원하더군. 우릉도원처럼.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살아가는 얘기하고 하여간 그랬다. 판타지 이 앨범 하나씩 사라. 노래 참 좋다. 꼭 사라. 꼭 사주라. 꼭 사주세요. 꼭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혀 튼튼 학원에 다니는데요. 선생님이 자의생님. 그니까 양준일 형님. 저희의 토크방에서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32세고 동생 원이라는 분은 30세래요. 양준일 형아는 애인이 있지만 결혼할 생각은 아니래요. 그리고요 그 형 몸무게가 78kg 크크크. 1급 비밀 새어나갔다. 90년대 초반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저랑 친구랑 둘이 양준일님을 좋아했었어요. 아마 양준일님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학년에서 저희 둘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음악 잡지 사면 요즘하고 다르게 가수들 주소랑 전화번호까지 다 나왔었거든요. 양준일님 전화번호도 나와 있어서 친구랑 양준일님 댁에 여러 번 전화했었어요. 그다지 특별한 대화를 한 게 없어서 통화 내용이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친절하고 통화도 길게 해줬던 걸로 기억하고요. 양준일님이 직접 전화 받을 때도 있었고 양준일님이 없을 때는 아버님께서 받으셨었어요. 아버님도 양준이라고 비슷하게 엄청 친절하셨어요. 그중 기억나는 거는 양준일님한테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물었더니 햄버거 먹으러 버거킹 갈 거예요. 그리고 양준일님이 집에 없어서 아버님하고 통화할 때 준일이 오빠 어디 가신 거냐 물으니 버거킹에 햄버거 먹으러 갔다고. 하여간 버거킹 얘기가 통화할 때마다 자주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버거집 안 가고 버거킹 가고 그랬었고요. 버거킹 말씀하실 때 발음이 완전 본토 발음이라 친구랑 둘이 너무 멋있다고 호들갑 떨고 그러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재밌는 건 텔레비전은 또 테레비라고 하셨다는 거. 어쨌든 별 얘기는 없지만 저한텐 추억이고 이렇게 다시 유명해지셔서 너무 좋아요. 이 기회에 버거킹 광고도 찍으시면 좋겠네요. 실제 단골이 광고 찍는 것 좋잖아요. 공공양 이윤희 회밀이 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드려요. 회원번호는 번이에요. 회원번호는 항상 기억하시고 회원증의 사진란에는 민정양의 사진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윤희로 민정양의 사진 한 장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교 및 학년, 취미 및 특기를 적어 보내주세요. 열심히 노력하여 사랑받는 가수 양준일이 되겠어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라디오와 TV 프로의 노래 많이 신청해주실 거죠? 리베카. 내 앨범은 3주 전에 나왔어. 너의 말대로 여름에 듣기 좋은 노래야. 지금 모든 길에서, 클럽에서, 심지어 맥도날드에서도 나오고 있어.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DJ 차트에서도 2위를 하기도 했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KBS 드라마에도 나왔었어. 그러나 소속사는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난 TV나 라디오에 전혀 소개되지 못하고 있어. 사실 앨범 홍보까지 끝내려고 했다가 그러지 못한 것은 앨범이 저절로 팔리고 있기 때문이야. 4,000장을 발매했는데 일주일 만에 재주문이 들어왔거든. 모두 노래는 아는데 누가 V2인지 모르는 상태야. 너의 말대로 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는 아름답지 않아. 너는 모르는 게 좋을 거야. 그들이 나에게 하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을. 한참 리베카 부르던 시절 저는 마산에서 직접 주소지 들고 서울 올라갔죠. 여차여차해서 사실 어떻게 찾아갔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되었네요. 사무실에서 거기 있는 여직원한테 양준일 오빠 보러 왔다고, 마산에서 올라왔다고, 꼭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여차여차해서 양준일 씨가 사무실로 와서 만났어요. 그땐 너무 순진하고 해서 악수, 포옹 이런 건 감히 생각도 못하고 발만 동동 크크. 그때 오빠의 모습은 흰 티셔츠에 청바지, 구두 신고 있었어요. 이마에 여드름이 낡고 크크. 짧게 인사만 나누고 헤어지면서 제가 부탁을 했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전화 한 통화만 해달라고. 오빠에게 전화번호 넘기고 헤어졌죠. 다음날 전화가 올까 하고 기대 아닌 기대를 했는데 오마이갓, 정확하게 10시에 아니 몇 분 지나서 전화 왔어요. 또 주저리 고맙다고?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어떻게 전화를 하셨네요 하니까 준일이 오빠 반응이 크크, 전화해달라 했잖아요. 크크크크. 친구들도 안 좋아하고 저만 진짜 열렬히 좋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렇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때 못 받은 사랑 지금 다 받으시게 돼서 축하해요. 잘 때마다 항상 영상 보고 그때 생각나서 마음이 아리고 그렇네요. 종종 카페 들러서 오빠 소식 듣고 그리 해야겠어요. 항상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일집 활동 끝내고 미국 귀국했다가 비자 때문에 잠깐 한국 왔는데 팬들한테 인사하고 떠나야 할 것 같아서 전화 돌림. 나의 친구들이여 안녕하십니까. 생각해보면 팬이란 일방적으로 열렬하다는 뜻인 것 같아 저를 아끼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일일이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음악을 통하여 서로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팬의 단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고 공감하고 싶은 아름다운 음악이 저와 여러분을 연결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팬이죠. 맞죠? 지난 4월 초 잠깐 귀국했었습니다. 비자 연장과 사업 차원의 여행이었지만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연락을 하고 싶었던 사람은 역시 저에게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던 몇몇 분들께 전화로라도 인사를 하고 떠나고 싶어 다이얼을 돌렸던 것이 나에게 큰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저의 전화가 방해될 것을 염려하신 부모님들께 저는 불량 소년이 되었으며 가뜩이나 못하는 한국말을 더욱더 더듬거리며 잘못했습니다로 수화기를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현실을 실감하지 못한 저의 우둔함을 자책하며 부끄러워했습니다. 다행히 저의 실수를 미처 깨닫기 전에 연락이 된 몇몇 분들과 함께 짜장면을 먹으면서 준비 중인 2집 앨범의 데모 테이프를 같이 듣고 즐거운 오후를 보냈었습니다. 대부분이 대학 입시를 앞에 둔 입장임을 생각하며 앞으로는 절대로 팬레터에 답장을 하거나 전화를 걸어 인사를 하는 일은 삼가겠습니다. 좀 슬프긴 하지만 짜장면을 같이 먹거나 생일 파티하는 것도 절제하려 합니다. 대중매체를 통하여 여러분의 안부를 묻고 음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호 포토뮤직에 실린 저의 주소를 보고 많은 분들이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2집 앨범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 또한 감사합니다. 2집 앨범 내용은 거의 반이 미국 쪽 음악이고 영어로 불렀습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5개의 댄스 뮤직과 3개의 발라드 곡을 불렀는데 1집과는 달리 내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도 저의 재능이 많이 노출된 2집에서 기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많은 팬이 준일 오빠의 사진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항의하셔서 여름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배경의 빨간색 차는 나의 줌마 렌즈로버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도 좋아하는 큰 장난감입니다. 다음 사진은 남가주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제이에게는 열창하는 모습입니다.